사각함수가 삼각비랑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지만 결국에 조금 더 많은 어떤 동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확장이 돼버리지.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출발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를 x, y라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 p라는 점에 대하여 동경,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향이죠. 동경 OP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지금부터 정의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사인 세타는 r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그림의 상황이 뭐였냐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상태로 갖다가 그려볼게요. P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경 OP X축의 양의 방향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왼쪽에 있는 이 방식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 중에 하나를 풀면서 사용을 했던 건 방식인데 이 관계를 이용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그 x하고 y하고 r이 결국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정의하는데 사용이 되는 문자들인 거죠. 그때 x하고 y를 제곱해서 더하는 게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성질인데 뭐냐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 첫 번째, 탄젠트 세타가요. 탄젠트가 뭐분의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똑같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삼각비 할 때도 배우기는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는 성질도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어떤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건데 우선은 1번부터 2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식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왜 코사인분의 사인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탄젠트는 애초에 뭐로 정의가 되는 거냐면 x분의 y로 정의가 되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근데 만약에 저 분수를 우리가 분모하고 분자를 r로 나누면 어떨까요? 상관없겠지. 왜냐면 나눌 때는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냐면 0으로만 안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근데 r은 반지름이니까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만약에 r로 나눠주면 r분의 x가 분모에 있고 r분의 y가 분자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r분의 x가 뭐였냐면 코사인 세타의 정이었었고 r분의 y가 사인 세타의 정이었으니까 탄젠트 세타의 정의로부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찾아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사인은 뭐냐면 r분의 y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냐면 r분의 x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r제곱분의 x제곱 r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r제곱이라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랑 똑같아? r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r제곱분의 다시 또 r제곱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데,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바로 위에서 얻어낸 식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 그러니까 양변을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면 문제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의 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두 개로 갖다가 쪼개져서 저것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되는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라 했습니까? 탄젠트라 했죠. 네, 그래서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1과 탄젠트 제곱의 위치만 바꾸면 3번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계산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각함수 사이의 관계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몇 개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사각함수 파트에서는 3개의 문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필수예제 1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2 하고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더하기 빼기네요. 빼기 사인 세타분의 2의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뭐 그러면 우리가 딱히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씩 다 전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9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계산했을 때 1이랑 갖다 곱하면 1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젠트 세타를 하나씩 갖다가 곱하면 플러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코사인 세타분의 2 갖다 곱해주시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4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탄젠트 세타하고 그 다음에 아니네. 아닙니다.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리를 할 거냐면요. 탄젠트를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식들을 조금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지금부터 표현이 될 거냐면 1하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여기는 탄젠트 세타를 그대로 갖다 뒤집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 더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하고 이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앞에 있는 코사인 세타랑 갖다 곱하면 한 번에 사인 세타 돼버리죠. 네,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4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또 볼게요. 날라갈 수 있는 게 사인 세타, 아니 또 잘못 날렸네.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날라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걔가 곱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2고 뒤쪽에 보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있잖아. 이거 두 개가 계산해서 없어지겠네. 앞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가 있고 뒤쪽에 보면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가 있으니까 또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1 더하기 1이니까 1하고 1 갖다 더한 게 2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두 개 갖다 더한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만약에 통분을 하면 분모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다 코사인을 분자에다 사인을 갖다 곱하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4예요.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다.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가 되실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그 11번의 문제를 지금부터 풀 건데 아까 문제랑 비슷하거든.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인 게 나오고 코사인 값이 나왔을 때 뭐 사인이나 탄젠트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게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 그런데 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두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그 마이너스 5분의 3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가 전개시키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5분의 9가 돼요. 수업 분위기가 정말 최악인데요. 1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5분의 9야. 그래서 25분의 9를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면 25분의 16이 사인 제곱 세타죠. 맞습니까? 1, 25분의 9, 25분의 9를 반대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그 다음에 그 25분의 16은 5분의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의 제곱이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4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뭘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문제 자체에 나와 있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 제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 그럼 3, 4분면은 우리 맨날 그림 그리는 거 해보면 얼, 사, 탄이니까 누구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인은 뭘 붙여서 나와야 돼?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네.
아까보다 훨씬 쉬워졌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거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얘가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구했고 탄젠트도 구했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탄젠트는 뒤집어주게 되면 플러스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자, 1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요. 자, 2차 방정식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 근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래요. 오케이? 자, 인수분해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까 안 할까? a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쓰자고? 근과 계수해야 됩니다. 오케이? 시골도 아니고 개가 짖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식에서 보면 사인 세타 두 개 날라가고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한 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a분의 c니까 4분의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개시키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코사인은 아는데 마이너스 8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사인이 뭔지를 모르지. 그래서 뭘 쓸 거냐면요. 요 성질이요.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라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지금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면 사인을 몰라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정리하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2 곱하기 제곱하면 64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32분의 1에서 1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2분의 3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5번째 챕터 기본 그냥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문제는 안 풀고 그래프만 좀 갖다가 그려볼 건데, 그래프 3개를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함수의 그래프 3개를 그릴 거예요.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오늘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우선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개념을 하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주기함수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삼각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기함수는 뭐냐면 함수 y 이퀄 fx가 있는데 f의 x 더하기 p가 fx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fx의 주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생각해 보면 똑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에 그래프가 있는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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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굴곡이 있게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2, 4, 6, 8이에요. 얼마 단위로 주기가 되는 거죠? 2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똑같은 함수값들이 그려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2단위로 이제 똑같은 게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4단위로 빠밤 빠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4가 주기일 수도 있고 2가 주기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지. 그래서 딱 결정을 지어놓은 거야.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주기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해되시죠? 네, 이 개념 하나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 노트 안 갖고 왔나요 오늘도? 있어요 없어요? 안 갖고 왔어요? 싫어요. 노트 갖고 있어요. 계속 안 갖고 오면 계속 줘서 집에 내 사진이 멈춰나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전화해서 잘 못 들어요. 그래요? 전화를 적으면서 네. 생각 같이 못했어요. 이해해요. 그러면 책으로 보세요.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집에 가서 옮겨 적어요. 자, y는 sin x의 그래프의 성질인데 우선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x축, 이게 y축.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왜냐면 sin 0이 얼마니까? 0이니까. sin 0도는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네모칸 테이블에 특수각에 대해서 sin 값 만들어 놓은 거 보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점점 커지지. 맞아요? 우리 앞쪽에 아마 민소리 책으로는 몇 페이지일 거냐면 54페이지에다 열심히 써놨을걸? 사인 값들 표? 맞죠? 그 네모 아래 테이블 있잖아. 사인 0도 0이지. 30도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맞아요?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갖다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한 줄이야. 오케이? 네, 거기까지가 한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2파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계속해서 똑같이 갖다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게 2파이 단위냐면 사각함수는 결국에 우리 아까 오늘 처음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 위에 임의의 점 p x, y에 대해서 여기에 원점 0,0가 있고 x축의 양의 방향과 동경 OP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sin 세타가 뭐로 정의가 되는 거냐면 r분의 y로 정의가 되는 거고 세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가 0일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p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점에 있는 거죠. r, 0에. 그래서 y 값이 0이니까 sin이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sin x에서 x 값이 조금씩 커져나가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요 세타의 각의 크기가 점점 커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y가 커짐에 따라서 sin 값이 커진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 넘어서 2, 4분면으로 가는 순간 y가 점점 작아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봐. 여기 지금 색칠한 데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이동할 때 y값이 점점 y좌표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r분의 y로 정의가 됐고 r은 고정되어 있는 반지름의 값이니까 y값이 작아지니까 여기서 함수가 점점 작아져야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 이 부분 더 작아지겠죠. 다시 올라오죠. 여기까지.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형태가 되고 한 주기가 2파이 여기가 가운데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여기는 2분의 5파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y는 sin x의 그래프가. 오케이? 그래서 이 y는 sin x라는 그래프의 제일 먼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함수니까 당연히 정역하고 그 다음에 C역을 생각을 할 겁니다. 정역은 뭐냐면 x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sin x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해서 그려지니까. 그래서 정역은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두 번째 C역은 실제 함수 값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제일 클 때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C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주기가 얼마인? 2파이인 주기 함수이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니까 f의 x 더하기 원래 주기 대신에 p가 들어갔었는데 주기가 2파이니까 p에다 2파이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f의 x 플러스 2파이가 fx가 된다라는 요 사실이 성립하게 될 거고 지금 이때의 함수 fx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sin x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f 대신에 sin을 갖다 적용을 해보면요. sin x 더하기 2파이가 sin x가 된다. 라는 요 관계식이 하나 성립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생각할 거냐면 대칭성에 대해서 조사할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에 대해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네,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원점 대칭이란 이야기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라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고요. fx라는 함수는 sin x인 거니까 얘는 sin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sin x가 된다 라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오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y 이퀄 코사인 x라고 만들어지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y 이퀄 코사인 x y 이퀄 코사인 x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작점이 달라요. 왜냐면 코사인 제로가 1이거든. 그리고 그 표에 보면은 코사인 0도에서부터 90도로 가면서 값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는 위에 이 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1로 가면서 r은 일정한데 x좌표가 점점 작아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처음에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는 요 0,1을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는 역시 2파이가 되고요. 그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 y 이퀄 코사인 x의 그래프의 첫 번째 정의역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은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1,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안에서 이제 한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치역 함수값의 범위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사인과 마찬가지로 얘도 주기가 2파이로 설정되는 주기 함수이고요. 오케이? 주기 2파이인 주기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대칭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오케이? y축에 대해 좌우 대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옆에 그래프, 코사인. 그거 말고 여기.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니까 코사인에 대해서도 아까랑 똑같이 코사인 x 더하기 2파이는 코사인 x라는 게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f의 마이너스 x가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까지만 그리면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뭐냐면요. y 콜 탄젠트 x라고 만들어지는 상학함수의 그래프고요. 얘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사인 코사인이 정의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점근선이라는 독특한 개념도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분의 y로 정의가 되잖아. 사인이나 코사인은 둘 다 분모에 r이 있는데 r은 반지름이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x분의 y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주의사항을 붙여놨던 게 x는 0이면 안 됩니다라는 주의사항을 갖다 붙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길 거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런 x값들이 있을 때. 오케이? 그리고 이게 r분의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x분의 y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모양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한없이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도 한없이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탄젠트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거 안 내려가네. 그리고 제일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당연히 함수니까 정의역과 치역이죠. 정의역은 x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사실은 x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었지만,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 x값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정의역은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 그 다음에 n은 정수. 그래서 n이 0이면 2분의 파이고, n이 1이면 2분의 3파이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것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치역은요, 오히려 위로도 한없이 올라가고 아래로도 한없이 내려가는 그림이지.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에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성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5파이까지 파이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고요. 대칭성은 여기 요 원점에 대해 대칭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여기가 0이지. 여기가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짜잔, 다시 짜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똑같은 모양이 있었으면 2분의 파이가 맞는데, 여기 이 아래쪽에서는 또 다른 모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대칭성은 원점에 대해서.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x 갖다 집어넣은 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우리 그 로그 함수하고 지수함수 할 때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없이 다가가지만 만나지 못하는 선들이 여기 몇 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정의역에서 등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등호로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이퀄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그것이 점근선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